예, 이것도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백악관에서 이제 매일 하는 일일 브리핑 자리에서 좀 공방이 오고 갔었습니다. 뭐 공방이라기보단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답변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미국 구조 계획,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는 미국 구조 계획 법안으로 통과가 됐었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원흉이다라는 지적이 그동안 보수 쪽에서는 계속 제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미국 구조계획도 그중에 대표적인 예이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통과가 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 그건 역시 엄청나게 큰 지출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정부가 쓰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결국엔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국민 생활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해왔습니다. 민주당 쪽 좌파 진영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왔었죠. 예,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이 그걸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8 months ago, when the president took office, inflation and gas prices started rising. Well, 18 months ago, the president signed the American Rescue Plan more than about back in April of 2021, and that helped the American people. That helped start reopen small businesses, that helped reopen schools. That was something that was so critical to meet the moment that the American people were going through. That helped put shots in arms. That matters. That was part of the president's economy plan, right? That was part of his policy that helped us gain these jobs back. And you follow economy. You're always asking me economy questions, and we created more than 10 million jobs. That's because of what the president was able to do. So we met that moment. So you're asking me about 18 months ago. That's what was going on 18 months ago. Thousands of people were dying a day because of COVID when the president walked in. The American Rescue Plan, which is only congressional Democrats passed, did it on their own and was able to make sure that we got the country back on its feet. 네, 지금 뭐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상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민주당원들, 오직 민주당 의원들만이 그 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했던 기자는 팍스 비즈니스 뉴스의 기자였습니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기자인데요. 이 로렌스 기자가 캐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고통 완화를 느낄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일정표, 시간표가 있는가,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대변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내년 초에 그들이 에너지 비용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에 대해서 검토할 때 그 일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초에 그것에 대해 모종의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변을 듣고 나서 내년 초에 그러면은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렌스 특파원이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18개월 전에 인플레이션과 휘발유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장피에르 대변인이 글쎄 18개월 전, 그건 2021년 4월 이전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이 미국 구조 계획에 서명했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보도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while inflation is growing faster than earnings on annual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하여간 basis인가요? annual basis. 연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 벌고 있는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수입이 인플레이션보다 적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 내용에 보면은 신기하게도 원래는 인플레이션보다 수입이 더 많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 상승률보다 내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게 쫙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터졌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임금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이 낮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임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임금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그것이 일하는 사람이 받는 평균 임금이 훅 올라간 것으로 나오게 된 그런 착시 현상처럼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바닥으로 떨어졌었죠. 물건값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 밖에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가 없었던. 그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건 값이 살아나고 이 팬데믹 기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나자마자 통과시켰던 게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입니다. 여기 화살표 있는 바로 이 시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바로 크로스되는, 교차되는 요 지점에 바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 2021년 초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 따지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급하게 올리고 임금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시간당 임금을 뭐 최소 임금을 15불로 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임금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는 못하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예전에 트럼프 시대 때 모습하고는 역전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 겁니다. 이게 워싱턴 타임즈도 아니고 뉴욕 포스트도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가 좌파 언론이 분석을 해도 숫자니까 뭐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장피에르 대변인이 한 이야기도 바로 그것인데 18개월 전에 바이든이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에다가 서명을 했다. 그 당시에는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가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했다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었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라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돼버렸다. 더더군다나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민주당 의원들만이, only, 오직 민주당 의원들만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뒤집어 올라가게끔 만드는 역할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참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드러난 사실이니까. 뭐 1천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가던 시기에 구조 계획을 통과를 시켜서 돈을 풀었고 다 보면은 그때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그 뒤에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은 결코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계획하고 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이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국민들한테 좀 돈 좀 풀어봐 해가지고 인기몰이 하려고 했다가 망한 겁니다. 구조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작용화되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평등을 주장을 하는.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등을 주장하는데 평등은 자기가 받는 거는 평등하게 받으려고 그러고 본인이 하는 거는 평등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 세금도 그럼 평등하게 내야 되는 거고요. 일도 평등하게 해야죠. 남들이 10시간 일하면 나도 10시간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내가 남들하고 똑같은 걸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근데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나에게 더 주어질 수 있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리고 그런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좌파들에 대해서 크게 잘못 알고 있고 크게 속아왔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제 백악관에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